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좀 건축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건축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약간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의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좀 약간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축의 요소에 대해서 부분적인 공간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오늘은 이제 비가 좀 오네요. 비가 와서 여러분이 비가 녹화될 수 있어요. 녹음될 수 있는데 좋죠. 자, 그런 감성이, 비를 녹화할 수 있는 감성이 이 그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모퉁이가 있잖아요. 모퉁이. 집에는 보통 모퉁이가 있죠. 이렇게 구석진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퉁이가 있죠. 이 모퉁이에 우리 모서리창, 이 모서리창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축가님 있죠. 이재욱 소장님. 집을 지었는데 모서리가 없는, 모서리창이 없으면 이게 건축가의 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규칙을 가진 건축가님 계시죠. 여기에 모서리창이 있는데 약간 높였어요. 윈도 시트라고, 우리가 이제 윈도에 창 앞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윈도 시트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창 앞 의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서리 창이 있어요. 이게 모서리 창의 정점이 있고, 이제 처마가 보이는 거죠. 이 모서리 창을 통해서 처마가 보이는 거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서리 창이 약간 바닥에서 한 얼마 정도 해야 되냐? 한 300 정도, 대충 한 300 정도 올린 상태의 모서리 창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먼저, 좀 흥미로운 거는, 이 외부를 적산목이나 어떤 나무로 해서 천장을 실내에서 외부까지 다 끌어가는 개념을 천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 처마 길이가 약 한 1m 약간 넘을 수도 있는데, 건폐율은 들어가겠지만, 기둥을 한 개 박으면서 좀 구조적으로 편안하게 가는 거죠. 이 기둥은 굉장히 작은 부재라도 괜찮죠. 약간 떠받쳐주는 느낌. 우리 뭔가 무거운 거 들 때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굉장히 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윈도우 시트는 천장을 다 까발시면서 보이는 이 윈도우 시트가 되는 거예요. 윈도우 창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창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으면서 창의 두께가 있겠죠. 이 벽체의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벽체의 두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둥이라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이게 제가 그림이 완벽하진 않죠. 지금. 완벽하지 않아서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단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왜 낮추냐고요? 이렇게 낮추어서 하나의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밖을 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밖을 볼 수 있겠다. 밖을 보면 어때? 뭐 이런 거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죠, 이런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기죠. 근데 요까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없으면 되게 허전해요. 뭔가 허전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윈도우 시트 같은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에선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판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편안하게 외부 공간을 보면서 마치 마루에 앉은 듯한 느낌으로 외부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있죠. 요 깊이,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를 한 45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죠. 이 내부에는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죠. 요거는 한 450. 420 하면 되죠. 우리가 의자 높이가 한 420 정도 되잖아요. 그 책상 높이가 대충 750 정도 되죠. 뭐 이 정도 높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근처에서 등이 한 개 있으면 좋죠. 이렇게 내려다보는 등이 한 개 있으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등이 있으면 기분 좋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벽체에 모서리 창이 있어야 된다. 건축가가 설계한 거는 모서리 창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죠. 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책상 같은 요소가 창호의 윈도우 시트 같은 역할로 보이면서 타는 거죠. 그리고 이 창호 프레임이 여기에 있죠. 이미 있고, 이렇게 있죠. 창호 프레임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유리와 유리가 빡치기 하는 그런 디테일로 풀어도 돼요. 요새는 뭐 그 정도는 약간 쉽게 할 수 있죠. 옛날에는 뭐 이걸 하자고 하면 되게 막 힘든 뭐 그런 요소처럼 이야기하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아요. 요새는 이게 막 진짜 못할 일을 하는 정도의 난이도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시공사가 못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다고 막 우기고 싶진 않아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잘하면 뭐 재미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못하는 것도 좀 있고 해야지. 저도 못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 전등이 이렇게 외팔로 오는 느낌. 저는 이 약간 기계장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인간은 기계장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호불호가 있는 거는 내하고 친근감이 없을 뿐이다. 왜 기계장치를 좋아하냐? 인간은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나리오를 쓰는 논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거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시나리오를 좋아한다는 거는 기계 장치를 좋아한다는 것이. 왜? 기계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기계 안 좋아한다? 아니죠.
좋은 기계를 굉장히 좋아하죠. 식기세척기부터 시작해서 뭐 건조기, 남은 음식물 건조하는 건조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좋아합니다. 세탁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 좋아하는데 그게 기계라고 생각 안 하고 나의 어떤 일상생활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다 기계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천정루바가 무절, 우리는 무절을 좋아합니다. 무절, 널빤지 같은 무절이 아니면 굉장히 이게 없어 보이죠. 이렇게, 네, 전장이 바깥까지 연결되는 이런 게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외부를 보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의자가 되는 거죠. 마루가 의자가 되고 이 내부는 이런 공간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루면 좋겠어요. 되게 좋죠. 이렇게. 그래서 이 깊이와 요까지가 약 750 정도 하면 아주 편안한 책상이 되면서 외부의 풍경을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외부. 요 상판떼기가 요렇게 된 거죠. 상판떼기, 척판떼기. 저 외부에는 이렇게 수평선이 보이겠죠. 조경도 좀 있고, 저 멀리는 집도 보이고, 뒤에 호주머니도 있고, 여 밑에도 나무가 깔려 있겠죠. 빠밤. 이런 식으로 집이 완성될 수 있다. 어떤 특정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오늘은 어린이날. 네, 구석진 공간. 공간 만들기. 원래는 요런 공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